자율신경 기능 이상 겪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조절 방법. 안녕하세요. 채널 기능한의학 한의사 황지모 원장이에요. 세균성 감염, 암, 급성염증, 골절, 파열 등과 같이 뚜렷한 발병 원인이 있거나 시각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에 시달릴수록 우리에게는 만성 기능성 질환들이 참 많아져요. 제가 주로 진료하는 분야도 이런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 자율신경 기능 이상 또한 만성 기능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1. 자율신경이 뭘까? 요즘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에 생물 시간이 있겠죠. 거기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는 부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 신경을 합해서 자율신경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기능을 하길래? 자율신경은 스스로 통제하는 신경이라는 뜻인데요. Autonomic Nervous System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소화를 시키는 작용을 우리 자유의 의지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심장박동이 큰 문제를 받고 숨이 막혀서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인체 스스로 판단해서 적절한 타이밍과 기능 상태를 유지하도록 악셀을 밟는 것이 교감신경, 브레이크가 부교감신경이죠. 심박동이 너무 지나치면 부교감신경이 개입하고 빨리 뛰어서 적으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면 교감신경이 작동하여 심장박동을 높여서 전신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똑똑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생명 유지를 위해서 사람과 같은 동물은 자율신경이라는 말초신경 조절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교감, 부교감, 조화를 이루는 방법. 그런데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 생긴다면 정말 괴롭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그렇긴 하지만 내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는 자율신경 기능의 이상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만약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고 부교감신경이 저하되어 있다면 전 진료실에서 권하는 조절법으로 호흡법을 알려드려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데요. 세 가지 원칙만 지키세요. 1. 들숨보다 날숨을 1에서 2초만 길게 한다.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쉰다. 3. 상체에 힘 뺀 상태에서 배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들어가도록 복식호흡을 한다. 처음에는 마시는 숨을 4초, 내쉬는 숨을 5초만 하세요. 그런데 이것도 힘들다면 들숨 3초, 날숨 4초로 하시고요. 숨도 차지 않고 익숙해지면 들숨 4초, 날숨 6초로 하고 다시 들숨 5초, 날숨 6초. 이후에는 들숨 5초, 날숨 7초 이런 식이죠. 2초 이상은 길게 차이 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절대 베개나 가슴, 배에 힘을 주지 않도록 하세요. 앉은 자세, 누운 자세 다 괜찮은데 비스듬하게 경사지게 누울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복식 호흡이 처음 하거나 여성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결코 억지로 배에 힘을 줘서 내밀거나 들이마시면 더 좋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가능한 만큼만 하면 돼요. 긴장되거나 스트레스, 피로한 상태에서 하면 좋으며 평소 늘 생활할 필요가 있어요. 잠자려고 누워서 운전 시, 걸을 때, 영화나 TV 볼 때 등등 모든 상황에서 습관화해준다면 교감신경을 조절하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죠. 2. 자율신경 기능 이상 증상들. 머리와 가슴이 쪼이고 열이 위로 막 오르면서 얼굴이 터지고 돌처럼 굽어지고 목이 쪼이는 이런 증상이 현재 자율신경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혈순환이 안 돼서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약들이 증상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치료가 되는 건 아니고요. 잠시 복용 중에만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예요. 자율신경 증상과 기혈순환 원인. 이게 혈순환 그림인데 머리만 빨갛죠. 뒷목도 심하게 열이 몰렸고 몸 전체, 특히 배 위장이 다 차가워요. 여기저기 굽어지고 목이 아프고 졸린 이런 느낌이 1차 혈순환 때문에 2차 문제는 자율신경이에요. 열 분포는 골고루 되어야 즉 균일도가 좋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너무 열이 몰려있고 자율신경 증상도 왔죠. 이건 자율신경인데 37, 45로 나왔고요. 5% 정도 차이가 나고 교감신경 수치가 너무 떨어졌고 부교감도 다소 낮은 편이네요. 즉 기혈순환과 자율신경이 좋아져야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율신경 기혈순환 외에 장부 기능이 중요해요. 여기가 위장맥인데 진맥 상태가 맥파가 거의 미미한 수준이네요. 위장의 장부 기능이 약한 거죠. 이렇게 꼬불꼬불하는 상황도 보이네요. 이건 뭘 말하냐면 위장 기능이 불규칙한 걸 말해요. 위장 운동 자체가 일정하지 않아서 소화불량, 위경련이 잘 올 수 있어요. 전신 장부 기능에도 영향을 줘요. 지금 잘 때 2번은 깨고 그러면 화장실도 자주 가죠. 잠이 안 와서 힘들었던 적은 없으세요? 우리가 잘 때 청각이 예민해지는 현상은 얕은 잠 때문인데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불안해지고 가슴이 마구 뛰게 돼요. 보통은 들려도 무시하는 정도 소리인데 그게 민감하게 들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슴이 불안해지게 돼요. 두근두근 뛰고요. 이건 역시 마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율신경이 과민한 상태에 있으면 작은 소리도 민감하게 들리게 되죠. 청각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자극에도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많이 심한 사람들은 후각적인 자극에도 심하게 느껴요. 저녁에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앉아서 졸아버리고
잠들어 버리면 리듬이 깨지면서 밤에 못 자요. 밤에 열, 몸이 뜨거워진다고 하는 증상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많이 피곤해지고요. 저녁에는 하루 종일 활동을 하니까 완전 녹다운돼서 제일 힘들어요. 손 발가락이 찌릿찌릿하네요. 눈이 침침하거나 눈이 막 빠질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야간에 소변을 2번 이상 가는 상태가 나오네요. 너무 피곤하면 잠이 안 오죠. 우리가 잠드는데 1시간 이나면 그래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만약 1시간 넘어서면서부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수면 이탈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자다가 중간에 안 껴야 돼요. 3. 자율신경 증상 관리에 도움이 되는 팁.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 있는 분들께서 제일 유념해야 하는 부분은 몸이 피곤하고 육체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몸을 혹사하면 더 악화되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신체 피로를 특히 조심해야 해요. 무리한 운동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걷기 운동을 추천드린다고 했죠. 무리한 운동은 운동 후에 몸이 가볍고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무겁거나 나른하고 졸리면 무리한 거예요. 걷기 운동은 목적지를 이동하는 건 제외하고 따로 운동 시간을 내서 걷되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걷다가 쉬다가 반복하면 좋죠. 카페인은 웬만하면 먹지 마시고요. 낮잠은 안 주무시는 게 좋고 저녁 식후에 진짜 자기도 모르게 실신한 듯 쓰러져 잠들 수 있어요. 그때 좀 몸을 움직이면 잠이 좀 달아나고요. 샤워를 한다든지 몸이나 머리를 씻어버리면 또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소 밤 10시 정도까지는 좀 버텨야 돼요. 우리가 잠에 대해서 걱정하고 잠자야 되겠다 생각하면 안 돼요. 더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내일 더 피곤할 텐데 이렇게 걱정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냥 그럴 때는 눈을 감고 몸을 쉰다 생각하고 몸에 힘을 빼고 계시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영양적인 관리도 해요. 그 다음에 더 하고 싶으시면 좋은 음식에 집중하세요. 좋은 음식이라는 게 우리가 사람마다 체질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가장 신경 쓰셔야 될 게 가공식품을 멀리하는 거예요. 가공식품은 공장에서 생산된 식품을 모두 의미해요. 대신 홀푸드, 전체 식재료를 사다가 나름대로 요리해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요리라는 게 사실 번거롭고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간편식, 반조리된 걸 사 먹기 쉽잖아요. 맛도 있고요. 그런데 좀 안 좋아요. 어떤 차이냐면은 그 안에 식재료가 차이가 나거든요. 각종 인공 감미료와 소스 등으로 충분한 맛을 내니까 실제 식재료가 부족해져요. 거기에서 당연히 미네랄 비타민이 차이가 많이 나죠. 사람들이 이제 비타민도 챙겨 드시고 하는데 그런 영양제로는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문제는 소화장애와 순환 문제가 잘 일어날 수 있어서 내가 직접 요리해서 먹는 음식에 집중하시는 게 좋고요. 음식 종류와 관련해서 신경 쓰셔야 될 게 채소류예요. 채소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부드러운 잎채소죠. 예를 들어 비교해 볼게요. 양배추, 양상추 어떤 게 부드러워요? 양상추죠. 우리나라 상추가 있고 로메인 상추가 있어요. 어떤 쪽이 좋을까요? 더 부드러운 건 로메인 상추고 맛도 씁쓸하지가 않죠. 이런 종류들로 해서 구성된 샐러드를 매일 100g 전후로 챙겨 드세요. 그냥 드시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드레싱이 좋으냐면 올리브 발사믹이에요. 올리브는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고 발사믹은 최소 8년 이상 발효된 것 중에 좀 좋은 것으로요. 이렇게 먹으면 위장 운동도 도와주고 소화액 분비도 좋아요. 우리가 레스토랑에 가면 스테이크나 본 요리를 먹기 전에 항상 먼저 먹잖아요. 전체 음식이라고.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 때 이렇게 샐러드를 같이 드시면 훌륭하죠. 이상 채널 기능 아니야 지모원장이었고요.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꼭 필요한 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크게 줄이지는 않았어요. 감사합니다.